예, 광복절 날 엊그제 독립기념관장 문제로 뭐 양 진영이 첨예한 대립을 하는 걸로 이제 보도가 되었죠. 그리고 양 진영이 그러니까 뭐 김구와 이승만 두 지도자를 가지고 한쪽은 뭐 좌파는 김구, 우파는 이승만 이런 쪽으로 자기네 지도자만 인정하고 다른 쪽은 안 한다 뭐 그런 식으로 대립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구와 이승만과 김구는 그 두 분 다 어떤 그 행적을 보면은 그 언어 문제라는 것이 가장 민족과 그 정체성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언어란. 근데 이분들은 다 미 군정이 아무리 그 한자를 쓰지 말라 이제 1945년에 그렇게 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두 분은 다 이제 그 한문으로서의 휘호와 그 공식 석상에서 또 한문으로서 많은 이제 표기를 했었고, 그리고 국세도 이승만 대통령은 그 한자로 이제 만들었고, 그러니까 우리 민족 이제 5천년 혹은 2천년 수천 년 동안 이어온 그런 표기법을 그대로 이어오면서 그러한 이제 한민족의 지도자인 것이 공통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좌파 우파 양진영이 자꾸 뭐 우파 쪽에서는 김구는 테러리스트고 좌파다, 좌파 쪽에서는 이승만은 친일파고 뭐 어쩌고 그 친일파를 등용한 이제 민족 반역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지만은 그것은 오히려 왜곡된 것이고, 이 얘기는 지금 얘기가 아니라 제가 1990년대에 그러니까 자유민주민족회의인가 어쨌든 그 해방 후에 민족진영이라는 학생운동을 했던, 그리고 이제 김대중, 김영삼, 양김씨와 함께 있었던 정치인으로 유명했던 인사이죠. 이철승 씨, 그분 이제 직접 그때 뵌 적이 있어가지고 연설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승만과 김구가 대립했던 것처럼 얘기하지만 함께 이제 민족 지도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도 뭐 같은 당에서도 서로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경쟁자나 그런 여러 가지 뭐 문제 혹은 이제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 좀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그런 건 어느 정치인에서는 다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지만 이승만, 김구, 이승만 두 분은 같은 민족 진영 지도자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 이것은 이제 이철승 선생이 증언도 있고 그 당시 두 분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도 명백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독립기념관장 문제로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데, 그 독립기념관은 뭐 천년만년 둘 생각으로 이렇게 한 건데, 이제 한글 전용 이렇게 그냥 고정 이렇게 딱 써놓은 곳에 분명한 의미 표기를 하지 않고 한글로 표기를 했죠. 그리고 각종 그 전시라든지 그런 독립운동 관한 전시에서도 전부 한글 전용 가로쓰기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모든 그런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는데, 이들 이제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많이 얘기한 여진족과 외인 세력이 이제 장악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여진족과 외인 세력이 그 독립기념관을 건립할 당시에도 이게 무슨 이제 신생국가처럼 독립기념관이냐 그런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묵살을 하고, 독립기념관 마치 일제시대 이후에 새로운 세력을 얻은 그러한 세력을 신생국가처럼 이제 그 전의 역사를 말소하고 그런 의미를 두는 그런 것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제가 전문가의 그런 쪽 사람으로서 계속 얘기하는 그 한글 전용 가로쓰기라는 것도 당시 일제시대는 일본 학자의 주장이었을 뿐이고, 우리 한번 보십시오. 독립운동가의 휘호라든지 여러 가지 서약서, 혈서 이런 거 다 보시면 한글 전용 가로쓰기가 어디 있습니까? 당시 독립운동자는 그렇게 하나도 안 썼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들 여진족과 외인 세력, 이제 이 양쪽 세력들이 그
합의를 한 겁니다. 민족 정신을 말살하고 자기들의 상대적인 세력이 강화하기 위해는 한글 전용 가로쓰기. 게다가 이제 미국이라는 그 천군 만마를 얻어서 미국이 지시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날개를 다른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많은 강제를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벼랑 끝 싸움을, 왜냐하면 이제 같이 한민족을 말살하는 데선 두 쪽이 서로 합의를 봤습니다만은 이제 막상 이제 권력 투쟁에서는 양보가 없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 나라가 해양 위주 세력으로 가느냐, 대륙 친화 세력으로 가느냐, 이거는 치명적이니까 상대방에게. 여진족에게는 한국이 해양 세력과 가까워지면은 치명적이고, 외인 세력에게는 한국이 대륙에 가까워지면 역시 또 큰 손해를 받게 되니까 이것은 양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에 결론이 나옵니다. 이제 지금 우리 국민 상당수가 자꾸 이렇게 이상하게 왜곡이 돼서, 비록 이제 이승만과 김구가 어떤 정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은 둘 다 이제 한국 민족 진영의 지도자들인데, 마치 그냥 이 나라를 통째로 반으로 갈라서 양쪽 상반된 진영의 지도자인 것처럼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전체를 두고 보면은 제가 얘기했듯이 그런 한국 민족 진영이 있고, 여진족 세력이 있고, 외인 세력도 있는데, 그들 지도자는 이제 일제시대 초기에도 독립운동 본부를 만주에다 두자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주를 기반으로 하는 여진 세력 한국인들, 그런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만주군으로서 계속 활동을 했습니다만은 독립운동의 중심은 아무래도 이제 상해 그쪽으로 결국은 넘어가게 된 것이죠. 이제 그쪽에서. 그리고 이승만, 김구, 이런 이제 일제시대 이전까지 모든 우리 국가의 정통이고 주류가 이제 그런 한민족 세력이니까, 그 지도자들인 이승만, 김구 선생, 이런 분들이 이제 상해 임시정부를 이제 운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상해라는 의미가 상당히 있죠. 그러니까 어떤 중국 중남부 이쪽이 이제 정통 중화 문화 이쪽 그 중심지가 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융합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우리 이제 국가의 부활을 도모했던 것이죠. 어떤 만주라든지 다른 이제 다른 곳이라야 만주 세력 말고는 어디 있습니까? 저기 외인 세력이죠. 외인 세력은 당연히 친일 일본 시대 때 잘 나갔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여러 가지 이제 친일파 세력이라고, 기득권이라고, 그건 뭐 얘기할 필요도 없이 엄청나게 지금 좌파 쪽 여진 세력으로부터 비판을 많이 받고 있죠. 그러니까 이 여진족과 외인 세력, 이 두 세력은 이제 좌파 우파라고 하지만은 그걸로는 표현이 안 됩니다. 이제 그 중에서 극단 세력이죠. 그러니까 어떤 진영적 극단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념적 극단이란 건 아닙니다. 이들 세력의 지도자는 만주군이든 친일파이든, 물론 만주군 홍범도 장군이라든지 뭐 만주군 장군도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군벌 세력이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친일파 이쪽은 완전히 외인 세력은 독립에는 얘기를 할 수가 없고, 다만 이제 식민지 개화 식민지 그 당시에 이제 개화되었다는 그런 걸로다가 이제 합리화를 하는 그런 쪽이고, 하여튼 만주군이든 친일파이든 여진족과 토착외구 세력은 저들 진영의 지도자를 내세울 것이고, 한민족 지도자의 이름을 이제 팔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